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진행을 맡은 강인순입니다. 봄 개편을 맞아 신설된 MBC 경남 시사 대담 프로그램 포커스인은 다양한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초대 손님을 모시고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손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대담 프로의 첫 실마리는 홍 전 지사와 교육감님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전 지사가 도정을 맡았을 당시 교육감님과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홍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대권 도전을 바라보는 우리 교육감님의 소감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이제 국민으로서 어떤 피선거권의 자유가 있다고 보고요. 네. 공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협치의 대상으로서 교육감의 카운터파트로서의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썩 잘하셨다고 저는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례적으로 당선되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인사를 저는 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대통령이 되시면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소통을 하시고 또 어떤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도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좀 너른 가슴을 가진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홍 전 지사와 함께했던 경남 도정과 경남 교육, 지금 한번 되돌아본다면 어떤 현안이 제일 힘들었고 혹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도민들께서는 가장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미래교육재단의 존폐와 관련된 역할과 관련된 그런 논쟁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이 지사도 교육감도 그렇게 함께하는 많은 우리 도민들 그분들이 저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불편해하시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와 지사님 두 분을 동시에 관계하는 많은 분들에게 미안한 그 생각이 저로서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에 남는 건 혹시? 구체적인 사안으로서의 급식 문제, 저는 이 급식 문제가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복지를 보편적 복지가 맞느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가 맞느냐라는 그것을 가지고 저는 논쟁을 벌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셨고 저는 교육의 경우는 보편적 복지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 주장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50만 아이들에게 그렇게 너무 깊은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는 참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예, 그 아쉬움도 있고 약간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기억 같은 게 남아 있는 것 같으네요. 지난 몇 해 동안 좀 많이 힘드셨죠. 주민 소환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인척 납품 비리, 또 측근 챙기기 논란, 이런 걸 둘러싼 진보 교육감의 도덕성에 좀 금이 가기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소감이랄까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제가 일부러 100일 동안 출근을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100일 동안 출근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교육 전문가이긴 하지만 사실 행정 전문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학교에 있었고 교육위원 활동을 했었고 이제 이런 점에서 저는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연걸어 가구나 하는 그런 면에서 저는 아프긴 했지만 예. 뭐 제 장래로 보면 저는 많은 공부가 됐던 기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최근 또 그와 함께 도교육청이 정교조 전임자 2명의 휴직을 허가하셨는데요. 교육부와 갈등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휴직을 허가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노동정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가 예.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노동 3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건 3분의 1씩 가지는 똑같은 정책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단결권이고 그 위에 단체 교섭권이 있고 또 단체 행동권이 있는 단결권이라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정교조의 전임자 허용의 문제도 결국은 단결권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곳이라면 현실적으로 교육 그 단체 안에 약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한국교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교조가 있는데 이 두 단체의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서로가 이렇게 어떤 교섭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교육도 발전하고 교육 정치도 발전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한쪽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한쪽을 발을 묶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현실적인 법률에 있어서의 해석의 문제가 따라서 지금 이후에 또 논란이 계속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교육행정가로서 단결권조차도 무시해버리는 지금의 그 어떤 법률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교육부를 설득해서라도 이 전임자 문제는 허용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좀 그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과 교육관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최근에 교육 본질 회복에 굉장히 많이 이제 관심을 두면서 교육 자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감님이 생각하는 교육 자치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행정이 이루어내는 그 어떤 독립성, 자율성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지방자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교육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목표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국가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또는 지방이 가지고 있는 지방의 어떤 특징이나 개성을 존중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저는 만들어졌고 발달했다고 보는데 시작이 늦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교육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인사권, 재정권 이런 데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통제가 좀 심한 편이고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발달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것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라도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우리 교육을 통제하는 것에서 생기는 문제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양성이라는 면에서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도단위까지 되어 있는 지방교육 자치를 저는 더 나아가서 학교 단위의 학교 자치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 도내에 1000개의 학교가 1000개의 다양한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의 교육자치의 그 종착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교육감님의 그런 정치적인 소신 가능하면 빨리 좀 이렇게 달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 본질의 회복 차원에서 행복한 아이, 그다음 배움이 즐거운 학교, 그래서 경남형 혁신
학교,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어떤 성과를 얻었습니까? 저는 행복학교가 제가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전체 우리 도내 학교 1000개 중에서 50개 학교 정도를 행복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행복학교가 38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늘려서 50개나 한 60개 정도까지를 하고 싶고요. 또 행복 맞이 학교라고 해서 예비 행복 학교적인 성격을 가지는 학교도 100여 개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학교를 연구하는 교사들의 동아리도 지금 약 40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방 이후 70년의 우리 교육사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큰 변화를 가져와 본 것은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복학교라는 것이 결국 지금까지는 선생님의 가르침 중심이었던 것이 이제는 학생들의 배움 중심으로 바뀌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 더 즐겁고 행복한, 이것이 행복학교라고 치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좀 더 속도를 내고 싶지만 또 우리의 역량이라는 것이 그 지나치게 욕심을 냈을 때 이게 행복학교야? 행복학교가 뭐 이래?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의 역량에 맞게 차츰차츰 해나가는데 학부모들의 그 설문조사,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80점대 후반 88점, 92점 이렇게들 받는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아이들이 좀 더 즐겁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생활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행복학교 저는 꼭 성공시켜 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좋은 그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요새 학생들의 안전 관련해서 교통지도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통지도 하시면서 느꼈던 어떠한 소감이나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 도우 교육의 추진 사업 같은 거나 방향 같은 거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학교 앞을 직접 나가보니까 뜻밖의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신다는 것을 봤습니다. 녹색 어머니회가 직접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는 학부모 단체고요. 그리고 모범 운전자님들이 또 이렇게 막 그 애를 써주시고, 경찰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을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참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구나 하는 생각도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다른 어떤 교육 활동도 저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기본이다라는 이야기로서 이제 접근하는데 최근에는 경상남도 지방경찰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지방청장께서도 구조를 고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구조를 고칠 것이고 구조를 고칠 수 없는 곳은 사람을 배치해서라도 아이들의 안전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요즘 아직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정지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은 시속 30km로 제한되는 생활도로입니다. 스쿨존은. 맞습니다. 그게 잘 안 지켜지는 데 대해서 380개의 일단 멈춤, 정지 이 표지판을 학교 주변에 도내 설치를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아이들 등교 시간과 파출소나 지구대의 야간, 주간 교대 시간하고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대 시간을 바꾸어서라도 제대로 챙겨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자. 밖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정지선 지키고 안전선 지키고 제한 속도 지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운동을 먼저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은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고요. 물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안전 체험관을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이번에 새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안전체험관을 하나 진행을 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학생들,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좋은 제안도 하시고 했대는데, 예를 들면 뭐 우레탄 트랙을 교체한다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같은 거를 하셨대는데,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레탄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예. 이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아이들은 생물학적인 약자인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호해야 된다는 데 비해서 지금까지는 좀 많이 느슨합니다. 우레탄만 해도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300가지 종류 이상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위해성을, 유해성을 밝혀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최근까지만 해도 우레탄에서 검사하는 항목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적네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막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이번에 KS 규격이 바뀌었어요. 25개를 검사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저희들의 노력의 결과라고도 하겠지만 그러나 화학 제품 이 덩어리를 그렇게 몇 가지 조사해서 유해성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여전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희들 납이 문제가 되었던 우레탄 트랙을 전부 흙운동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예. 화학적인 요소를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이렇게 접근시키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그 전국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 아주 뭐 제안도 하시고 뭐 또 좋은 그 의견을 끌어내셨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세먼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번에 교육부와 환경부가 전국의 시도 교육청별로 학교 안전 담당자를 다 모아서 연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 시군 교육청 이 미세먼지 담당자들을 교육부와 다 모아가지고는 우리 장학사를 불러서 아이고. 연수를 시키고 할 정도로 예. 우리가 가장 앞서 나갑니다. 작년 하반기에 예. 20개의 선도 학교를 지정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았습니다. 예. 우리가 다는 그 기계가 좀 신뢰성의 문제가 입증이 안 된 기계라서 도내에 국가가 측정하는 국가 미세먼지 측정망이 11개가 있거든요. 예. 그 옆에 기계를 놔두고 이렇게 시험을 해봤더니 예. 그 기계하고 오차 없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예. 신뢰할 수 있었고요. 작년에 20개 시범 학교를 했다가 올해는 1월 1일부터 56개로 늘려서 도내에 있는 그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학교 56군데에 그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예.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예. 저는 딱 보면 예. 56개 학교의 미세먼지 농도와 기온과 습도가 실시간으로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좋아졌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좋지? 이제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저희들은 이번 7월 달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부 그러면 약 700개 가까이 학교가 됩니다. 그 네. 학교 전부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아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급식 문제. 그 경남도 교육청이 올해를 학교 급식의 제도약 해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색 사업이나 중점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급식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이 바로 건강과 안전이 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백리밥상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가까운 예. 100리를 넘지 않은 그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급식을 하는 이런 백리밥상을 저희들이 도입을 했고요. 그러나 뭐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금은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동 구매를 통해서 예. 가격을 30% 이상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환경적인 유기농으로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농, 친환경 이런 생산품은 아주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분들은 어떤 공급자로서의 안정적인 공급을 우리한테 보장해주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예. 그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입찰을 하다가 보면 이런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소규모 사람들이 생산자들의 조합에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애써 만들어져 왔던 이런 그 유통 구조를 이번에 이게 깨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제도를 좀 더 보완해서라도 기존의 그 어떤 유기농 친환경적인 예. 재료를 먹이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있고요. 어쨌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점수가 또 일정 점수 이하가 나오는 학교는 아주 그 잘하시는 고참 영양 교사들을 예. 파견해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 또 그 내용이 똑같은 재료를 해도 이게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컨설팅도 하고 저희들 경남교육의 급식은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예. 자진합니다. 지금 방금 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급식 구매 과정에 입찰 단합과 같은 부작용 우려를 하셨는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뭐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신지? 저는 이 유통 과정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학교 급식의 담당자는 학교 안에 들어온 그 재료를 어떻게 잘 가공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만드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주된 일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이전까지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학교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소비자로서 지자체가 지도 감독하는 그 어떤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져야 내용에 있어서 충실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뭐 그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우리도 감사를 합니다만 100개 정도가 지적이 되면 그중에서 학교의 문제는 2~3개 이내고 나머지 뭐 95% 이상이 유통업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업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도 감독권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제보를 하고 고발을 하고 뭐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만 단속은 지자체에서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급식을 위해서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도도 너무 느슨합니다.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통업자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의 보완도 당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것만 고쳐지면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바라보면요, 참 눈물겨울 때가 많습니다. 예. 저희들이 급식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 책임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 또 다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그 개청한 북카페를 시작으로 해서 도민과 함께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과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도민 독서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2층사를 이제 매입해서 개청을 하면서 1층은 통째로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시 공간도 옆에 좀 있긴 합니다만 아마 관공서 중에서 1층을 통째로 그렇게 한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남에서 거기에 책을 읽으면서 또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인데 매주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북카페에 와보면요. 우리 도내의 24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참 행복해 하셔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그리고 매주 수요일은 또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인문학 강좌도 있고 뭐 전시도 계속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의 독서 문화를 좀 더 책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나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이런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뭐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교육청 소속의 24개 공공도서관이 작년 가을에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어느 도서관에서 책을 신청을 해도 저 멀리 있는 책을 도서관까지 배달해 주고요. 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신청하면 저 멀리서 학교 도서관까지도 배달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일반적인 책도 그렇고 전공서적도 멀리 있는 전공서적까지도 신청만 하면 가까이 배달해 주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더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책을 나누어서 읽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반 아이들이 한 책을 읽어서 토론하는 그런 문화까지 좀 더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 도교육견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 교육의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 교육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지금 태봉고등학교와 같은 대안학교를 4개를 더해서 태봉고등학교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5개의 대안학교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교육감이 되어서 보니까 학교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근데 최근에 농산어촌 지역에서 중학교가 2개, 3개, 4개가 통합되어서 새로운 학교를 열어가는 이런 어떤 교육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중학교가 멀쩡한 중학교가 폐교가 되는 경우가 도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폐교되는 중학교를 리모델링하고 기숙사만 하나 지으면 한 학년이 30명, 두 반씩 15명씩 해서 30명, 전교생이 90명 정도 되는 작은 기숙사를 갖춘 고등학교가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밀양의 영화고등학교, 고성의 음악고등학교 이렇게 2개를 개설을 1차적으로 해서 지난 3월 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이제 거창에 연극으로서 또 거창이 유명하니까 그쪽에 연극고등학교도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적응 아들을 위해서 교육부와 공동으로 김해에 대한 민간의 위탁에서 하는 대한고등학교 또 남해에도 그런 학교 하나 이렇게 2개를 더 하고 싶은데 의회하고 지금 예산은 문제로 해서 교섭을 하고 있고 뭐 의회를 설득해서라도 저는 그 정도의 학교는 그래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수 늘리는 거가 능사냐, 그러니까 조금 뭐 쉬어가자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그런 그 교육의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성 있는 그런 교육 정책하고는 조금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뭐 의회도 이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집행부의 어떤 그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한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학교를 새로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 건축비만 300억씩 드는데 우리가 저렇게 하는 것은 기숙사 짓는데 50억 원 정도, 나머지 리모델링 하는데 50억 원 정도 하면 100억 정도로 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학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은 있고요. 이제 대한학교 2개의 경우는 교육부에서 학교 부적응아들을 이제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끌어안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지금 뭐 참 많습니다. 좀 극단적인 행동으로 스스로를 자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참 그런 좀 더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줘야 될 우리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이 돈은 그렇게 저는 과잉 투자는 결코 아니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의회를 설득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입시 문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학 입시 경향이 종합적인 학부 역량을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경남교육청 대입정보센터가 점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학종이 대세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MBC 경남하고 우리 교육청이 4주 연속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는 그 방송을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희들이 보건대 최근까지 존재했던 어떤 대학 입시 제도보다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지금까지는 학생을 대학이 일방적으로 선발했다면 이제는 고등학교와 대학이 학생 선발권을 나누어 가진다. 고등학교가 학생을 평가하고 대학은 그 평가를 해석할 뿐이다. 이럴 정도로 고등학교의 그 어떤 대학 진학에 대한 비중과 역할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고등학교가 지시에 의해서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제각각 자기 학교의 역량에 맞게 특색 있는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 대학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까지는 왔거든요. 며칠 전에 교육부 총리께서 직접 창원에 와서 저하고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그 토크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런 바뀌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지금까지는 아날로그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디지털로 관리하자, 빅데이터로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이 새롭게 만든 프로그램이 점핑업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특허를 신청하자라고 해서 지금 특허 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아이가 학업 성적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독서 활동, 동아리 활동, 특기 적성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이 하나로 묶어져서 이루어지는 컨설팅 프로그램, 이게 이제 점핑업입니다. 지금 그 점핑업 프로그램의 내용에 하나 개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학생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는 자기 앱에 이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점핑업 프로그램으로 착 넘겨져서 선생님은 검증만 하고 학생부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학생과 선생님의 어떤 그 소통도 이제는 아주 이 디지털로서 관리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해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부총리가 오셔서 같이 토론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학력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의 성적이 아니고 아이가 가지는 역량을
총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학이 학생을 뽑을 때 지금까지는 성적만 가지고 뽑았다면 이제는 그런 성적 더하기 학생부에 적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 있어서 단지 몇 등을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받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저희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한 시점에서 우리 아이가 몇 점을 받았고 몇 등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1학년에서부터 2학년, 3학년을 오는 과정에서 자기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 또 자기의 전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써왔느냐라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미래의 대학 입시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모두가 이제 교육부와 대학과 우리 교육청은 이제 나아가고 있고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마당에 있어서 너무 어떤 점수와 석차에 연연하지는 마라.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과 성적에도 관심을 가지되 이 아이가 가지는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대신 이것을 너무 계량화, 수치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과 그래서 생기는 학부모로부터의 신뢰도의 문제라는 게 아직은 과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어른들도 아이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는 좀 바꿔야 아이도 행복하고 미래도 저는 희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그러면은 대다수 학부모님들은 자소서를 대필해 준다든지 다양한 그 활동 경력을 대신해 준다는 그러한 그 사교육의 개입의 여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뭐 대안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대학은 결코 허술하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에 수도권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을 다 모시고 우리가 경남교육 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분들에게 학생부도 대필해주고 예.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학생의 어떤 실적 같은 것을 돈을 주고 사고 하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면서 학생부를 흔들려고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패할 겁니다라고 사정관들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전국의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를 일상적으로 샅샅이 뒤지고 있고 그리고 학생이 내는 학생부와 학생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불러서 면접을 해보면 이 학생이 돈을 주고 사온 스펙인지 지 스스로가 공부한 것인지 그 충분히 우리는 구별이 된다. 괜히 학종을 흔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치 않았으면 좋겠다. 그 대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적어주십시오. 적자생존. 이제는 적어야 산다. 그러면서 고등학교가 좀 더 분발하기를 요청을 해오셨거든요. 저는 수능으로 들어간 아이보다 학종으로 들어간 아이가 대학에서 학점도 높고 중간에 탈락률도 낮고 또 그 특목고보다도 일반고가 학종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더 높고 중앙보다도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학종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더 높은 이런 지금 최근에 나온 다양한 통계들로 봐서 우리 지방교육이 살고 균형 있는 교육을 이뤄내서 지방교육이 살기 위해서라도 저는 학종을 신뢰하고 학종을 끝까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경남도 교육청의 청렴도입니다. 2016년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가 하위권인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사실 청렴도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뭐 그런 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식의 문제가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인식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청렴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감사 부서만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머지 부서는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감사 부서의 역할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하고 함께 사실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뭐 똑같은 어떤 그 질적인 문제도 어떻게 이것을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 포장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뭐 저희들은 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고 또 어떻게 점수를 높일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영역이 5군데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 알아냈고요. 그 취약한 5곳은 아예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케어해서 그런 부분이 그 점수를 깎아먹는 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특별 관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 지금까지 하위권이었던 데서 좀 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요즘 우리가 청렴을 그냥 뭐 노래 삼아 부르고 있습니다. 예, 청렴도가 좀 올라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이상에서 그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질문은 마치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난해 경남교육청 전국 유일의 수학 문학관 조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개관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경남 수학문학관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을 직접 가서 뉴욕에 있는 미국의 국립수학박물관을 제가 직접 이틀을 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물론 독일의 그 유명한 수학박물관 마테마티쿰이라는 곳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수학 어렵잖아요. 그렇죠. 골치 아프고 힘든 그런 과목인데 어른들이 좀 더 노력하고 어른들이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고 골치 아픈 과목이 아니고 즐겁고 행복한 수학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체감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양산에서 수학 체험 축제가 열리는 것을 보고 아 이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미 양산은 2년 전에 수학 체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마침 교육부에서 전국 최초로 수학문화관을 공모를 하길래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17개 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수학문화관을 만들어냅니다. 창원에서 본점을 수학문화관을 열고 그리고 이미 양산은 체험센터 분점이 있고 김해에도 분점을 이번 2학기에 개설하고 진주도 분점을 내년 1월 달에 개설이 되고 밀양에도 좀 작은 규모의 분점을 이번 2학기 중에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는 그 체험에 빠져서 1시간 체험하고 나면 공부는 저절로 되어 있는 이런 우리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고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뭐 여러 군데를 다녀봅니다. 철학도 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놀이공원에처럼 뭐 놀고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 12월 정도에 창원 본점 수학문화관이 개관되면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수학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환희심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여러 방면에서 질문을 또 드렸고, 그래서 힘든 질문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거는 지금 도교육에 책임을 지시면서 그다음에 소신 있게 하는 여러 부분들도 짚어봤습니다. 도교육 가면 어떻게 느끼셨는지 마무리 한번 발언하는 걸로 오늘 대담 프로그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으로서 많은 일을 하지만 이제 시원하게 이렇게 도민들께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도민들께,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새로운 교육의 어떤 방향,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의 수업의 혁신, 이것이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민과 학부모님들께서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좀 더 빨리 성과가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또 더 힘든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의 새로운 변화, 여기에 도민들께서 격려로서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차게 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도교육관님 모시고 교육의 철학, 소신 또 다양한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커스인 오늘은 박종훈 교육감을 모시고 경남 교육 현안에 대해 말씀 나눴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던 넬슨 만델라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경남의 혁신적인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바꾸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